안녕하세요. 이슈이슈다 10월 27일 순서 시작합니다. 중간선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지역에서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한 유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지사 재선을 앞둔 론 드산티스 주지사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발표돼 논란입니다. 특히 좌파들이 공화당이 분열하고 있는 증거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요. 소식 보면요.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딱 이틀 남기게 되는 11월 6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대형 유세를 펼친다고 알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재선에 나서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포함해 공화당 후보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의 공화당 참석자 명단에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이름이 빠진 겁니다. 이걸 두고 대통령과 거리두기 나선 드산티스 주지사를 여러 추측들로 도배됐는데요. 드산티스 측에서는 오히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유세 계획에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빼고 유세를 계획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항의가 나온 상황입니다. 드산티스 주지사의 측근은 특히 선거를 이틀 앞둔 주말 이런 대형 유세가 펼쳐지면 드산티스 주지사가 개인적으로 계획한 유세 행사의 모습을 비칠 공화당 관계자들이 아무도 없게 된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드산티스를 왕따시키려는 셋업이 아니고 뭐냐, 이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번 유세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자문위원단은 이번 유세는 4개 도시를 순회하는 유세로 공화당 연방의원 후보를 특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드산티스 주지사는 지난 수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잠재적 라이벌로 생각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좀 샀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하겠다며 장래가 촉망되는 이 드산티스를 제대로 키워줄 생각이었는데요. 좌파들과 좌파 언론들이 드산티스에게 너야말로 트럼프 대안이다. 트럼프가 아닌 너가 2024년 대선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띄워줬었는데 제대로 처신을 못한 건지, 그리고 보좌관 그룹에서 대통령을 깔보는 사람들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드산티스 스스로도 전국의 지지자들이 소액 선거 기부금으로 1억 달러나 마련해주고 여기저기서 불러주니까 자만한 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드산티스 주지사님, 그러다 펜스꼴 나니까 자제하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팍스의 루퍼트 머독 회장을 비롯해서 공화당 네오콘 원로들이 자신들이 보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드산티스를 점찍고 밀어준다는 소문이 늘어나는데요. 앞으로 드산티스의 행보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상원의원 재선에 나서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철저한 트럼프 충성파입니다. 루비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나의 공화당 후보들을 위해 펼치는 특별 유세에 무한한 영광이다. 짧은 기간이 남았으나 나는 물론 모든 공화당 후보들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상원의원 최대 격전지 펜실베니아 소식인데요. 며칠 전 더머, 즉 멍청이라고 소개드렸던 존 페터먼 민주당 후보가 TV토론에 나와 씻을 수 없는 실수하는 모습을 비춰 폭망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이 얼마 전 뇌출혈 후유증으로 뇌장애, 언어장애가 와서 그런 거라는 건데요. 어쨌든 TV토론으로 공화당 메멧 오즈 후보의 승리로 이번 선거가 기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좌파들 해도 너무합니다. 말도 못하고 큰 목소리 내며 동문서답하는 모습이 애처롭지 않냐, 오죽하면 저런데도 TV토론 나갔겠냐 하면서 동정론 펼치면서 페터먼 밀어주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좌파들의 내로남불. 공화당 후보가 저랬으면 내리 깔고 아주 물어 뜯었을 텐데요. 자기네 후보가 저런 상태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의원은 만들어 놓으면 된다 하는 행태로만 보입니다. TV토론 한번 돌아보면요. 우선 주최 측이 페터먼이 뇌출혈 후유증으로 정확히 질문을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자신과 토론이 전개되는 내용을 자막으로 보여주겠다고 소개합니다. 여기부터 낌새가 조금 이상했는데요. 인트로 발언에서 페터먼은 청중과 시청자들에게 Hi, good night everybody 라고 말해서 모두를 뜨악하게 만들었습니다. Hi, good night everybody. Now, here's what I think we have to fight about inflation here right now. That's what we need to fight about inflation. 안녕 잘자 모두들, 이렇게 인사를 한 건데요. 미국 연방 상원의원을 이런 상태의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자, 토론의 정점은 프래킹 이슈에서 나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프래킹,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추출하기 위해 엄청난 수압으로 집안을 뚫는 공법이 프래킹인데 이를 허용하느냐 마느냐는 거의 10년 동안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슈였습니다. 페터먼은 사회자가 지난 2016년 전 선거에서 당신은 프래킹에 반대해왔다. 그런데 왜 지금은 찬성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페터먼은 그냥 계속 나는 프래킹에 찬성한다. 나의 이런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반복만 했습니다. 자, 좌파 언론들의 입장은 각양각색입니다. 뉴욕타임스나 일부 좌파 주류 언론들은 페터먼과 오즈가 토론에서 난타전을 펼쳤다라고 하고 TV 시청한 사람들이라면 눈이 휘둥그레질 제목으로 뉴스를 전했고요. 일부 좌파 언론들은 sad to watch, 보기 슬펐다, 보기 괴로웠다, 페터먼의 painful debate 등등으로 페터먼의 동정표를 유도하는 듯하게 제목을 썼습니다. 우파 언론이야 당연히 깠고요. 민심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한 민주당 지지자는 토론을 본 후 아무리 민주당원이지만 저런 사람에게 우리 주를 대표해 상원에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죄는 저런 사람 민주당 후보로 뽑은 민주당원에게 돌리고요. 그리고 참 당시 민주당 경선 보면 뇌출혈로 쓰러져 있던 페터먼 대신 아내가 거의 현장을 누비고 다녔는데요. 당시에도 동정 여론으로 후보로 선출됐다는 소리가 많아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정치인은 감성으로 뽑으면 안 되고 실력이 중요하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다년간의 학습 효과로 벌써 깨닫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슈 24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